안녕하세요. 윤시현의 공포라디오 MC 윤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저와 함께할 카노 마왕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왕입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두 분은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 주 동안 아주 바쁜 나날을 보냈는데요. 개인 방송은 물론이고 윤시현님이 진행하는 믿습니까? 또 이 공포라디오 라이브 당직기까지 이제 소화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네,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얼굴이 점점 시커매지세요. 그 간이 안 좋으신 건지 건강도 좀 생각하면서 관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카노 씨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전 잘 지내다 마다죠. 네. 어쩌라고 어떻게 지내는지 설명을 해요. 질문보다는 길게 답해야지. 네,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려고 했어요. 오케이.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참을성이 없었군요. 네, 다시 할게요. 우리 카노 씨 한 주간 잘 지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났어요? 왜? 네, 잘 지냈어요. 자, 윤시현의 공포라디오는 타이틀에 맞춰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멤버들이 읽어드리는 기존의 방식은 그대로지만 매주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셔다 다양한 미스테리에 대화를 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공포라디오 이번 주 특별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배우 노영준 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 진짜 보자마자 배우인지 바로 느꼈잖아요, 형님. 왜요? 왜? 어떻게 알았어요? 배우인지? 얼굴 관상이야. 너무 진심이 안 느껴지는. 진짜.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배우 노영준이라고 합니다. 저번 달까지 공포 연극을 또 하면서 이제 이렇게 연이 닿아서 이렇게 오게 됐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귀신은 안 믿는 대문자 T인데 시연님 방송을 좀 보면서 뭐야 진짜 있는 거야? 약간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뭐 그런 열심히 하고 있는 배우입니다. 네. 사실 그게 입덕 부정기라고 알 사람은 다 알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귀신을 믿는 건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호기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뭔가 안타깝네요. 그래요. 여기 대본을 보니까 공포극을 하셨다고 이렇게 하고 공포극 어떤 게 있죠?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제 제가 했던 이제 공포극은 오마이갓이라고 지금도 해와에서 다른 배우분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대학로에서 최고 공포극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일 무섭고 제일 재밌고. 저 한번 보고 싶다. 좀 보러 오세요. 근데 저는 안 나와서 굳이 뭐 볼 것도. 저는 끝나가지고 제가 나올 때 보러 오세요. 오픈런인가요? 오픈런? 오픈런으로 하고 있고요. 공포 연극이 오픈런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요? 왜요? 공포 연극은 딱 시즌 딱 하고 딱 빠지고 딱 하고 딱 빠지고 보통 그러는데 네, 맞아요. 이 오픈런이면은 진짜 작품성을 우리가 믿을만하다. 네, 재밌는 연극이고 좀 특이한 게 여기는 귀신보다는 이제 좀비가 나옵니다. 그쪽 공포구나. 근데 좀비 분장이 이제 약간 뭐 조금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무서워서 되게 무섭고 이제 잘 활용을 해서 연극이 줄 수 있는 공포는 약간 이런 거다 이런 걸 잘 주는 작품입니다. 네. 오히려 공포 전문가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포 연극 하셨으니까. 공포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적은 있으세요? 이거 연극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거 여기 라디오 나오기 전에 조금 하면서 좀 살짝 연구를 해봤었는데 약간 좀 희원님 말씀처럼 제가 좀 약간 부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약간 안 믿는다 약간 이런 그러니까 과학을 핑계로 약간 저는 좀 겁이 많아서 그러다가 이제 연구를 해보다가 이제 고스트박스 이거를 좀 알게 되면서 진짜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 좀 멈춘 것 같아요. 잠깐만 아니겠지 약간 이런 단계입니다. 지금 그게 저의 연구의 끝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오래 방송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이제 그런 장비에 대해서 의구심을 먼저 갖고 한번 이렇게 쥐어주면은 또 충격을 받고 맞아.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원님 집에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또 하는 것 같고 해서 그럼 이 질문을 또 빠뜨릴 수가 없는데 혹시 공연을 하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또 굉장히 궁금해한 거가 있죠. 혹시 뭐 공연하면서 귀신 본 적 있으세요? 우선 저는 당연히 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들은 적은 근데 많아서 얘기를 하자면은 배우들끼리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아무래도 극장이라는 게 좀 폐쇄적이고 또 암전도 들어가고 하니까 미스터리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제 막 연습을 하다가 이제 객석에서 이제 연출님이 이제 코멘트를 하잖아요. 앉아서. 근데 연출님 뒤에 분장을 한 배우가 이제 있다고 다들 이제 생각을 했대요. 근데 코멘트가 끝나고 이제 다들 마무리하는데 실제로 그 배우는 이제 다른 곳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오니까 다들
저희 연출님 뒤에 있지 않았냐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대기실에 있었구나. 연출님 뒤에서 지금 머리 이렇게 막 분장한 채로 있었지 않냐라고 하는 거를 제 옆에서 이렇게 주워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무섭다. 그런 네. 경우가 되게 많아. 네. 확실히 공포 영화나 공포 네. 연극하시는 분들이 이런 에피소드가 진짜 많다고. 그럼 그렇게 따지면 극장이 진짜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생각부터 들었어요. 만약에 그게 이제 영가라면 귀신이라면 걔는 공짜로 받네. 튀시네요. 티네요. 저는 무슨 생각한 줄 알아요? 뭐요? 아니, 동네 미친 사람인가? 몰래 들어. 아 그래요. 본격적으로 이제 사연을 읽어볼 텐데 오늘도 준비된 사연은 총 3개고 우리 노영준님이 사연을 읽고 나서 노영준님이 한 명을 골라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듣는 태도라든가 리액션 이런 거를 해서 읽어주시면 되고 아마 한 분이 딱 눈에 띌 거예요. 아마 그 눈이 그 전에 선택했던 사람들의 그 눈일 거예요. 네. 자, 첫 번째 사연 한번 저희가 영준님이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영준님이 읽어주실 게 판박인데 판박이 도플갱어 아니겠습니까, 형님? 영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또 뭐 닮은 귀신, 약간 또 뭐 거울을 이용해서 뭐 약간 뭐 요런 느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좀 들었었어요. 저는 전혀 다른 거 생각했어. 이렇게 애들 껌. 동전으로 이렇게 해갖고 스티커, 판박에 스티커 마이크.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생각했어요. 뭐 그런 게 붙어 있는 거울이나 뭐 가구나 뭐 이런 걸 주워왔는데 이런 얘기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다, 형님. 판박이 세대세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완전 어렸을 때. 여기다 이렇게 묻히고 물 묻히고 네. 한참 붙여놓다가 이렇게 싹 뜯거나 긁어가지고 하는 거. 그 세대셨구나. 바로 구독해주세요. 9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부모님이 알뜰살뜰 돈을 모아 집을 장만하셨습니다. 연식이 좀 된 집이었지만 동생까지 4가족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넓은 집이었어요. 부모님은 근검절약의 표본이셨는데 특히 아버지가 엄청난 구두쇠라서 동네에서도 유명했어요. 이사하기 전엔 재래식 화장실이 딸린 집에서 살았는데 휴지도 잘 못 쓰게 하셨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 장씩 뜯는 종이로 된 일일 달력 말이에요. 네. 옛날엔 그 달력을 많이 사용했는데 무조건 그 뜯는 달력과 신문지를 모아 화장실에서 휴지 대신 사용해야 했어요. 어차피 버릴 거 이렇게 쓰면 좋잖아. 어쩌다가 휴지를 쓴다 해도 3칸 이상 쓰면 불호령이 떨어졌죠. 이사한 곳에는 다행히 변기가 욕실 안에 있었지만 그마저도 변기 물탱크 안에 벽돌을 2장이나 넣어놨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악착같이 모은 끝에 내 집 마련을 하신 아버지는 참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구두쇠라 술도 잘 안 마시던 아버지가 집 계약하던 날은 아주 거하게 마셨습니다. 아이고 이 멀쩡한 걸 왜 두고 갔을까? 이사 하루 전 청소를 위해 집을 찾았는데 전에 살던 사람들이 두고 갔는지 장롱 하나가 작은 방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이 방을 쓰던 주인이 어린아이였는지 장롱 겉면에는 당시 유행하던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판박이나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장롱이 있던 방을 제가 쓰기로 했는데 저는 딱히 필요도 없었고 가지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장롱이 돈이 얼만데를 운운하며 제 의견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방에 두고 쓰기로 했습니다. 판박이도 그렇지만 여기저기 칠이 벗겨지고 손잡이도 너덜너덜해 깨름직해서 저는 여간 장롱에 정이 안 갔어요. 그렇지만 맨날 동생이랑 부둥켜 안고 자다가 드디어 나만의 방이 생기니까 처음 며칠은 기분이 좋았어요. 이사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5시쯤 자는데 어디서 아이 울음소리가 계속 들리는 겁니다. 제가 당시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영교시라고 있어 7시까지는 등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6시에는 기상을 해야 했는데 한창 곤잠에 빠져있을 시간에 울음소리가 들리니 짜증이 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족들과 식사를 하며 이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도 이 울음소리를 들었다 하시더군요. 어머니가 옆집에 5살 난 아이가 있다고 하는 걸 보아 그 아이가 범인인 모양이었어요. 그날 오후 어머니가 장을 보고 집에 오는 길에 마침 옆집 아줌마를 만났는데 글쎄 우리 집은 그런 애 없는데? 아니 저번에 요만한 애랑 같이 있는 거 봤는데요? 어머, 내 조카 말하는가 보다. 잠깐 놀러 왔었거든요. 근데 조카는 벌써 제 동생이 데려갔어요. 분명 저희 가족들이 다 들었는데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매일 울음소리가 이어지진 않았지만 일주일에 3-4번은 울음소리가 계속됐어요. 하필이면 꼭 새벽 5시쯤 말이에요. 이사한 지 2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야자까지 마친 전 지친 몸을 이끌고 귀가하자마자 씻고 이부자리를 폈어요. 그런데 바닥에 까는 이불만 있고 덮을 이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여쭤보니 덮던 이불은 낮에 빨았으니까 장롱에서 새 이불을 꺼내라고 하셨어요. 이사하고 처음으로 제 손으로 장롱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장롱 안쪽 문에도 판박이와 커다란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그 외에 어린이집 창문 같은데 꾸미는 알록달록한 스티커들 말이에요. 이걸 왜 창문에 안 붙이고 그것도 이 문 안쪽에 붙였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장롱을 내다 버리고 싶었지만 어차피 또 부모님한테 말해봤자 제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게 뻔했기 때문에 얼른 새 이불만 꺼내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새 이불도 꺼냈겠다. 그날 밤은 요즘 말로 꿀잠을 자길 바라면서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꿨어요. 평소처럼 잠을 자는데 또다시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울음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었어요. 덜컥 덜컥 쿡쿡쿡쿡 덜컥 덜컥 쿡쿡쿡쿡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뭐랄까 머리를 벽에 박는 것 같은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에 잠이 깨 몸을 일으켰는데 장롱이 저절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마치 발광하듯 쿵쿵대다가 갑자기 울음소리도 요란한 소리도 뚝 멈추더니 장롱문이 저절로 틱 하고 조금 열렸습니다. 장롱 안쪽에는 오직 어둠만이 보였고 안에 아무것도 없듯 아주 조용했어요. 저는 장롱 문을 닫기 위해 엉금엉금 기어 장롱 쪽으로 다가갔는데 어둠 속에서 번쩍 눈동자가 하나 나타났어요. 5살 정도 돼 보이는 작은 눈동자가 말이에요. 너무 놀라 잠에서 깼는데 이미 온몸은 식은땀으로 범벅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지난밤 생생했던 꿈 이야기를 해줬더니 귀담아 듣지 않으셨어요. 모처럼 일요일에 시험도 끝난 터라 오락실이나 가려고 했는데 아침부터 기분 나쁜 꿈에 그럴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고민하다가 장롱을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꿈 내용이 너무 생생해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았지만 꾹 참고 장롱 앞에 섰습니다. 자세히 보니 판박이 겉면이 살짝 벗겨지려는 부분이 보였습니다. 무심코 그 벗겨진 겉면을 공략해 판박이 일부분을 벗겼어요. 그런데 판박이가 벗겨진 자리의 장롱 색깔이 조금 달랐습니다. 장롱은 전체적으로 옅은 갈색이었는데 판박이가 붙어있던 자리는 짙은 갈색이었어요. 저는 몇 군데 더 판박이를 떼보았는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군데군데 보면 잘 모르겠지만 장롱 전체적으로 보면 마치 어떤 액체가 튀어 물든 것 같았어요. 머리를 스치는 섬뜩한 생각에 저는 당장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도 처음엔 사소한 일로 호들갑이냐 하는 반응이었지만 장롱을 자세히 살펴보시고는 얼굴이 진지해지셨어요. 내친 김에 장롱 안쪽 판박이와 스티커도 제거했는데 저와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티커를 제거하니 숨겨져 있던 손톱 자국이 나타났어요. 거친 나무 벽면에 손잡이를 중심으로 세로로 축축 스크래치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움푹 팬 손톱 자국 사이사이에는 피로 추정되는 검붉은 딱지들도 보였어요. 예산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아버지는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도착한 경찰에게 아버지는 이사 오고 난 후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거의 1시간에 걸쳐 말하였어요. 혹시 그건가? 이야기를 듣던 경찰이 아는 구석이 있는지 경찰에 전화해 10분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경찰은 모든 사실을 다 안 얼굴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몇 년 전 인근 동네에 5살 난 아이를 둔 한 부부가 있었대요. 남자의 심한 가정폭력에 엄마는 집을 나가버렸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남자의 그늘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죠. 남자는 아이가 울 때마다 시끄럽다며 장롱 안에 아이를 수시로 가뒀대요. 아이를 가둔 후 철사나 쇠사슬 같은 걸로 장롱문을 칭칭 묶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가 술에 잔뜩 취해 그날도 아이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장롱에서 꺼내 손찌검을 하다가 그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그렇게 된 시간이 우리 가족이 계속 울음소리에 시달리던 새벽 5시였다고 해요. 남자는 아이의 시신을 유기하기도 하고 사건 은폐를 시도했지만 며칠 뒤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진술 기록을 보면 장롱에 핏자국이 지어지지 않아 장롱을 태워버리려고 했는데 혼자서는 장롱을 넘길 수가 없어 임시방편으로 집에 있던 아이의 판박이로 가렸다고 합니다. 핏자국을 지우고 판박이를 붙이는 남자의 모습을 상상하니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다음날 아버지는 곧바로 장롱을 분해해 불에 태우셨습니다. 저도 옆에서 도와 그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마치 불타는 장롱의 모습과 꿈에서 봤던 아이의 눈동자가 겹쳐 보였어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새벽에 울음소리를 듣지도 꿈에 아이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장롱에 아이의 영혼이 깃들어 있었던 걸까요? 사실이라면 이제 아이의 영혼도 편히 쉬길 바랍니다. 진짜 좀 그렇다. 5살짜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고통스러워. 이거는 고통스럽죠. 너무 끔찍해요, 그런 거는.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이런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마지막 문구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뭐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일 수도 있을 거라는 거.
그러면 믿어 의심치 않는다. 좋은 곳으로 가는 것에 이 이야기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아하, 좋은 곳으로 그랬다면. 가는 거에 대해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 잠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네. 집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동네에서 있었던 일인데 왜 이사간 집에 이 장롱이 있었던 거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형님이 이해가 안 되시면 저희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왜 거기에 있었을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연이 있지만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도 누군가 이 억울함을 좀 알아주기 위해서 거기에 딱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맞아. 이 사람이라면 나를 가지고 갈 것 같아라고 생각해서 좀 교훈을 얻었어요. 저는 뭐죠? 좀 웬만한 거 좀 아끼지 말고 새 걸로 사자. 괜히 이거 좀 아끼다가 실제로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저희가 맞아요. 좀 뭐라 그러지? 중고로 이렇게 아껴 쓰는 건 좋긴 한데 그래도 웬만해서는 새 거 사라라고 하는 주의입니다. 새 거 주의. 그러면 장롱에는 진짜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의 영혼이 깃들여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건. 그 장롱이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세로로 길잖아요. 네. 장롱도 보면 문하고 좀 비슷한 네,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문지방은 뭐라고요? 저승과 이승의 중간점이라고 하는데 장롱도 저승과 이승의 중간 지점이라 그래요. 장롱 뒤편. 웃 어르신들께서도 장롱 문 열어놓고 자지 마라. 그리고 원래 귀신은 장롱 위에 있다. 장롱 뒤에 있다. 맞아, 그리고 맞아요. 밤이 되면 내려와서 사람을 이제 괴롭힌다. 맞아.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장롱에서 아이가 정말 안타까운 일을 당했다면 거기에 깃들 수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저는 되게 신빙성이 있는 게 서양도 되게 비슷해요. 옷장에 대해서는. 네, 맞아요, 옷장 맞아요. 그 나니아 연대기도 옷장을 네. 통해서 네, 다른 맞아요. 세계로 맞아요. 가고 컨저링에서도 옷장 위에 맞아요. 이렇게 공포 영화들이 숨어있더라고요. 다 일본도 옷장을 관련돼서 몬스터 주식회사도 옷장이 일본도 그렇고 맞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아이의 영혼이 장롱에 있다는 거는 또 부모님에 대한 향수를 또 그리워해서 거기 있는 거 아닐까. 맞아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안타깝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 슬픈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좀 무섭다기보다는.